병상에 누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고 그 안에는 전 재산을 한 여자에게 양도하는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가 평생 괴롭히고 배신했던 전 아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떠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 여자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과 그 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연은 26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시였습니다. 밥이 너무 짜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손찌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민호가 수연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반복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멍든 팔을 가리기 위해 긴팔을 입어야 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경제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수연은 서서히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감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볼 수 있어? 라는 메시지 아래엔 다정한 이모티콘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다정함이었습니다. 민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폭력과 무시도 모자라 이제 배신까지.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민호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녀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 민호는 처음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민호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은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연과의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그는 미련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은지와의 미래만 생각했으니까요. 둘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은지에게도 수연에게 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수연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은지는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폭언과 무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만 먹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돈도 없는 주제에. 은지의 말은 민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호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던 그는 결국 지각과 실수를 반복하다 해고당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은지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차라리 헤어지자. 결국 은지는 그를 떠났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방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곁을 지켰던 그녀.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민호는 쇠약해졌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건강을 망쳤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병상에 누워 민호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수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 때문에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민호는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폭력, 무시, 배신,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재산을 전부 전 아내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친척은 없으십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서류 작업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떠난 후 그녀가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외롭게 그리고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연은 집을 나온 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머물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원룸을 얻었고 낮엔 일하고 밤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수연은 작은 카페의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인 첫 월급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그는 근처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고 점심시간마다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손님과 직원의 관계였지만 준서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 깊은 말투가 수연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준서는 수연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그녀를 있는 그대로 대했습니다.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수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호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고백했고 수연은 오랜 고민 끝에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다시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과 준서가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수연에게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민호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유산이 수연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배신했던 남자가 마지막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는 사실이.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수연에게 양도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메시지도 변명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민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준서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요. 수연은 고민 끝에 그 돈의 일부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준서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사람이 마지막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 용서할 순 없지만 그가 남긴 후회만큼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수연은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준서와 함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고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 지옥 같았던 과거는 이제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 흔적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후회가 다른 이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삶은 때론 잔인하지만 때론 묘하게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꼭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